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의 삶을 통해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나요? 높은 연봉, 좋은 직책, 사회적 명예, 이런 것들을 생각하죠. 하지만 정약용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성공을 바라봤습니다. 정약용, 그는 화려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견뎌야 했죠. 하지만 바로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500권에 가까운 저작을 남겼고 조선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사상을 완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약용이 말하는 진짜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정약용은 성공을 남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비범한 재능으로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관직에서도 빠르게 승진했죠. 당시 사람들은 그를 보며 이미 성공한 인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결국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은 순간이었죠. 권력도, 명예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좌절했을 겁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궁한 때일수록 학문을 놓지 말라. 유배지에서 그는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고 낮에는 백성들의 삶을 관찰했으며 밤에는 쉬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같은 불멸의 명저들입니다. 이제부터 정약용의 10가지 성공 철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철학 환경을 탓하지 말고 시간을 지배하라. 정약용은 환경이 사람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였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상황이 좋아지면 시작하겠다. 여유가 생기면 공부하겠다. 조건이 갖춰지면 도전하겠다. 하지만 정약용은 가장 여유가 없던 시절에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가장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시간을 대하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무려 500권에 가까운 원고를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18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쓰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루를 얼마나 진지하게 살고 있는가?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성실함의 결과라는 것을 정약용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 철학 배움은 멈추는 순간 끝난다. 정약용은 평생 학습자였습니다. 그는 학문을 단순한 지식 축적이 아니라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과 같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책, 영상, 강의, 온라인 콘텐츠. 배울 기회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작 삶이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정약용의 관점에서 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식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농업, 건축, 행정, 법률, 의학까지 폭넓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려 했죠. 즉, 그에게 성공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였습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가진 능력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내가 배운 것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성공은 개인의 성취를 넘어 타인의 삶을 나아지게 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세 번째 철학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다. 정약용의 유배 생활은 무려 18년이었습니다. 18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의 황금기 대부분을 유배지에서 보낸 셈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빼앗긴 시간이 아니라 준비된 시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뜻을 세운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나일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지? 그러나 정약용은 질문을 바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는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이 경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이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고난은 성공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당신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 단련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철학 사람을 남겨라. 정약용은 업적만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남겼습니다.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키웠고 그들은 훗날 조선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약용의 사상은 그 제자들을 통해 더 넓게 퍼져나갔죠.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학문은 홀로 빛나지 않는다. 함께 나눌 때 세상을 밝힌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경쟁으로 이해합니다. 누군가를 이겨야 올라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은 실패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함께 성장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의 주변에는 항상 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더 높은 곳으로 가고 싶다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합니다. 성공은 꼭대기에 혼자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길을 밝히며 걷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다섯 번째, 철학 원칙 없는 성공은 오래가지 않는다. 정약용은 매우 현실적인 사상가였지만 동시에 강한 도덕성을 지녔습니다. 그는 공직자가 지켜야 할 자세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렴은 모든 덕의 근본이다. 그가 쓴 목민심서에는 백성을 대하는 관리의 자세가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권력을 사적으로 쓰지 말 것, 약자를 먼저 살필 것, 법보다 양심을 앞세울 것. 이러한 원칙은 단순히 공직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오래 성공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많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정약용은 성공을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서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원칙입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성공은 이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철학 기록하라. 그러면 성장한다. 정약용은 엄청난 기록가였습니다. 그는 생각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글로 남겼죠. 기록의 힘은 놀랍습니다. 생각이 글이 되는 순간 막연함이 선명해집니다. 목표가 구체화됩니다. 성장이 눈에 보입니다. 기록은 또한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적어놓은 것은 실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죠. 오늘부터라도 작은 기록을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배운 것 한 줄, 깨달은 것 한 문장, 감사한 일 하나. 이 습관은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정약용의 위대함은 특별한 재능만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습관에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철학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정약용의 많은 저작은 유배 이후에 완성되었습니다. 인생이 무너졌다고 느낄 나이에 그는 오히려 가장 빛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어. 이 나이에 무슨. 이미 기회는 지나갔어. 하지만 정약용의 삶은 조용히 반박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늦는다. 성공에는 정해진 나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결국 먼 곳에 도달합니다. 한 걸음씩 꾸준히 가는 사람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지금 몇 살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시작하느냐 아니면 내일로 미루느냐입니다. 여덟 번째, 철학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가져라. 정약용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압력과 비난 속에서도 학문을 포기하지 않았죠. 왜 가능했을까요? 그에게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우쭐하고
비난을 받으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기준이 있는 사람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지키고 싶은 원칙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9번째, 철학 겸손이 사람을 크게 만든다. 정약용은 뛰어난 학자였지만 늘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는 배움을 멈추지 않았고 누구에게서든 배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배지의 농부들에게서도 농사 기술을 배웠고 어부들에게서도 바다의 지혜를 배웠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배울 것이 끝없이 많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작은 성취에 취한 사람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발전은 멈춥니다. 겸손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세상에는 당신이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10번째, 철학 성공보다 의미 있는 삶을 선택하라. 정약용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의 출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백성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상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읽히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돈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지위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삶이 남긴 영향력은 오래 지속됩니다. 만약 모든 조건이 사라진 뒤에도 남는 것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정약용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공을 좇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러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마치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된다면 정약용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멈추지 마십시오. 성공은 먼 곳에 있는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성실하게 살아가는 태도 속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한 번도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를 버렸을 때도 그는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자신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당신이 하루하루 쌓아가는 노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하는 진정한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